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서구 미디어와 이를 베끼는 한국 미디어는 말 비틀기와 거짓, 과장이 일상화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시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만료가 스위스에서 있을 평화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늘 반복해왔듯이 협상 자체는 개방적이지만 지금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할지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5월 25일 CNN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회담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중순 우크라이나가 계획하고 있는 사기성 짙은 평화정상회담과 관련된 푸틴 대통령의 반응을 CNN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부 한국 미디어는 마치 푸틴 대통령이 불리한 처지에 몰려 불쑥 휴전을 제의했다는 식으로 과장하기도 합니다. 로이터도 비슷합니다. 푸틴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긴 하면서도 전제 조건은 도려낸 채 보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푸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2022년 봄 터키에서 열린 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초안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금 현장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만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당국과 거래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앞뒤 맥락을 다 무시하고 푸틴 대통령이 현재 전선을 동결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휴전 협상을 통해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4명의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얘네들은 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크렘린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스위스 평화회담에서 배제돼 고문들에게 좌절감을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죄다 소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 평화회담이라는 것은 초청을 받은 적도 없고 초청을 받더라도 애당초 사기 계획이라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스크바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CNN은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이 6월 러시아를 배제하고 평화회담을 여는 데 대해 모스크바가 풀이 죽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소진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또 러시아의 동맹국이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부분적 지지자인 중국이 스위스 평화회담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젤렌스키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김치 국물 마시는 소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평화회담에서 중국이 젤렌스키의 들러리를 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CNN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소진됐다고 주장했는데 집단 서방과 한국 매체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의 거짓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포스트는 어제 하루 동안 러시아군 1110명의 전세에 누적 전사자가 50만 119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차는 12대를 격파해 모두 7662대를 파괴했고 야포는 24문을 격파해 총 누적 전과가 12953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스위스 뷰르겐슈톡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은 미국이 고안한 사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분쟁 지역에 무기를 보내는 자들이 소위 평화회담을 연다고 한다면서 이는 미 국무부가 만들어낸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채택될 결의안을 이미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잔인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이 휴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쿨레바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자하로바는 말했습니다. 또 스위스 정상회담의 성공을 푸틴 대통령이 두려워한다는 쿨레바의 주장도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뷰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있을 이벤트는 6월 15일로 이는 6월 14일 끝나는 G7 정상회담의 날짜가 바로 이어집니다. 젤렌스키는 6월 13일 로마에서 G7 정상과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패키지 코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연달아 구걸을 하면서
화끈하게 놀고 먹고 즐길 기회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